김승현입니다.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속도가 빨라지고 편리해질수록 뒤떨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다름 아닌 참을성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내하는 능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보통 우리가 참을성 하면 어딘가에 진득하게 앉아서 꾹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사실은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이 참을성, 인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은영의 아이에서는 사람이 실패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인 참을성과 관련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 강연을 해주실 오은영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참 어려운 걸 공부했어요. 그죠? 자존감. 오늘도 참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근데 이 참을성도 맨날 듣는 이야기예요. 그죠? 좀 참을성을 길러봐라. 너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니? 이러긴 하는데요. 그럼 과연 참을성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개념이 어려워요. 일단은 참을성 그러면 뭐가 먼저 생각나는지 모르시겠어요. 제 생각은요. 주사 맞을 때 꼭 참는 애들 있어요. 잘 참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줄 잘 서서 기다리는 아이들 보면 아 쟤는 참 참을성이 많은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내지는 막 아이들이 떠들고 있을 때 좀 과묵하게 진득하게 앉아있는 아이 보면 아 쟤는 좀 참을성이 많은 아이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을성 그러면 참을 인, 그죠? 인이란 한자어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도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뜻은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이 참는 거하고는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어떤 가장이 있어요. 30대 후반의 가장인데요. 정말 토끼 같은 자녀를 둘을 둔 가장입니다. 이 가장이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한 11시쯤 느닷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일이야? 근데 이만한 서류 봉투를 박스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아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어? 부도가 난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무슨 회의를 하는데 자기가 부장이면 다지 말이야. 나를 그 앞에서 아주 인간적으로 모욕을 하고 핀잔을 줘서 내가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박차고 나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니 그럼 어떡하느냐. 그랬는데 남편이 한술 더 떠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나올까 하다가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앗삐리리 욕까지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참 이건 정말 주워 담을 수가 없는 네, 그런 일을 저지르고 온 거죠. 근데 이 남편은요. 평소에도요.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전력도 있냐면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 차들이 정말 급차선 변경을 하고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는 경우를 가끔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 이렇게 화를 확 내든가 차 안에서 욕을 하든가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이분은 따라가신대요. 따라가셔갖고 한 번은 받은 적도 있대요. 그리고 경찰 조사도 받은 적이 있대요. 아무튼 이렇게 평소에는 굉장히 자상하고 좋은 분인데 이제 순간 이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는 남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했을 거라는 거를.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이 30분도 앉아서 후회를 하더라는 얘기죠. 아, 내가 조금만 참을 걸. 내가 다시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여보? 이렇게 이제 후회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이 아내의 마음은 이제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남편은 본인이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해서 벌인 일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아내와 이제 그 토끼 같은 아이들도 고생을 좀 할 가능성이 생긴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을성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자어 인 그리고 사람 인과 이 발음이 같은 이 참을성에 대해서 논하려면 우리가 꼭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처럼 인간의 참을성을 관장하게 되는 우리 부위가 어딘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전두엽이라는 뇌의 부분을 이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두엽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전두엽. 근데 이 전두엽은요.
인간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뇌는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이 좀 다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두엽은 이제 흔히 말하면 앞니마 쪽. 그래서 옛말에 왜 뭐 앞장부들은 머리가 좋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앞니마 쪽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전두엽은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어떤 기능을 가진 곳이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요. 제가 이렇게 쭉 전두엽의 기능을 쭉 이렇게 표로 만들어 갖고 왔거든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공항의 관제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항에서의 관제탑은 모든 것들을 다 관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고가 안 나죠. 그래서 어떤 비행기를 먼저 착륙시킬 것인지, 저쪽에 기상이 좀 악화되면 빨리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고, 그래서 전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다음에 이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보는 거. 그리고 결과가 나쁠 것 같으면 빨리 수정해야 돼요. 수정을 통해서 빨리 어떤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거. 그다음에 어떠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감정을 잘 조절하는 거. 짜증이 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감정들을 잘 조절하는 거. 말 그대로 주의 집중력. 그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환경적 자극이 들어왔을 때 분산되지 않고 주의를 잘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내면의 동기를 부여하는 거. 기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전두엽이 하는 기능들입니다. 쭉 보면은 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감정의 조절 또한 전두엽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두엽은 이러한 어떤 관제탑처럼 전체를 조절하고 통제하고 관망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조절의 기능을 전두엽이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조절하고, 그래서 필요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생각을 잘 조절해 줘야 되죠. 이게 잘 안 되면 산만한 겁니다. 그리고 감정을 잘 조절해 줘야지만 상황에 맞게 감정을 부여할 수 있고요. 행동을 잘 조절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을 잘 조절해서, 예를 들어 저 앞에 앉은 사람이 무지 잘난 척하고 있는데 옷이 안 어울려요. 그래도 아 됐다 촌스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절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두엽의 이러한 기능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면은요. 제가 또 차트를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보면 뭐 당연히 집중을 잘 못하겠죠.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주의가 산만하고요. 충동을 잘 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몸도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아직 연령상 전두엽의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때문에 가만히 못 있는 걸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야단을 치면 아이도 힘들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늘 이제 그런 시간 조절이나 시간의 개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요. 그다음에 정서 반응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별것 아닌 일에 요만큼 화나면 막 이만큼 화를 낸다든가, 요만큼 슬픈 일은 또 수도꼭지입니다.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요만큼 좋아 보세요. 또 말하고 팡팡 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서의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보를 기억 속에 저장을 하고, 필요한 것은 장기 기억으로 더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했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요거 해놔라. 그럼 대답은 아주 능청스럽게 잘하는데 한 10분 있으면 싹 잊어버리죠. 네. 그리고 단어 같은 것도 금방 잊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나중에